자, 이번에는 세포막부터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포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구성 성분이 인지질입니다. 인지질.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이렇게 하나만 따로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머리 부분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 화학에서 P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아래 부분이 여러분 지질이 두 가닥이 이렇게 달려 있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친수성, 그죠? 물이랑 굉장히 친하고요. 꼬리는 소수성, 기름이랑 좀 친한 부분이다 라고 우리가 봐주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인지질이 이렇게 쭈쭈쭈쭈 왼쪽으로 쭈쭈쭈쭈 그러면은 이게 막 하나냐?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막은요, 막 한 겹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인지질이 이중층 두 겹으로 쌓여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림 보면 알겠지만 그 두 겹이 단순히 이런 식으로 쌓여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요게 지질은 지진 부분끼리 이렇게 아래쪽은 뒤집혀져서 있는 요런 구조. 요렇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막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막 하나. 혹시 기억하나요? 방금 전에 앞 강의에서 미토콘드리아랑 엽록체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볼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막이 두 겹이라 그랬어요. 막이 두 겹. 이중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막이 두 겹 있다.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막이 두 겹 있으니까 어때요? 인지질은 몇 겹이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겹이 있는 꼴이 되겠죠. 아이고, 네 겹. 알겠죠, 그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막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만으로도 막으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요런 막 단백질이라는 녀석까지 포함해서 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세포막에는요, 이런 단백질 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 성분도 있고 지방의 성분도 물론 있어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여기 이제 지질 아래쪽에 꼬리 부분 같은 경우가 어때요? 그냥 지방이라고 보시면 되고, 쉽게 얘기해서 단백질 있고요. 여기 이렇게 막 점점점점 위에 마치 무슨 약간 더듬이처럼 솟아나 있는 이런 것도 탄수화물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는 세포막이라는 거에는 뭐 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백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들이 탄단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요 성분은 인지질이라는 녀석과 단백질 두 녀석으로 꼽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단백질 중에서는 여러분 막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한쪽에만 들러붙어 있거나 아니면 위쪽에만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단백질들도 있지만, 이런 녀석들은 어때요 여러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꽉 하고 큰 녀석이 뚫고 지나갔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녀석은 좀 특별하게 따로 뭐라고 부르냐, 막 관통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통, 뚫고 지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물의 그런 세포막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구조가 다음과 같다라는 점. 그럼 이제 세포막이라는 녀석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라고 했을 때,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세포막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게 뭐냐면, 특정 물질을 선택적으로 투과하거나 투과하지 않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며, 물질의 종류에 따라 물질을 투과시키는 정도가 다름, 이런 것들도 같이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말에 대한 설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선택적으로 투과를 시킨다라는 겁니다. 아무 애나 아무 녀석이나 막 들여보내고 막 내보내고가 아니고, 어떤 녀석만, 내가 필요한 녀석이든 필요하지 않은 녀석이라면 투과를 시키고 투과를 시키지를 않고를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물질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많이 들어오게 하느냐 조금 들어오게 하느냐도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굉장히 이게 세포막이라는 게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 세포막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거든요. 생명체가 아닌데 이런 뭔가 선택을 하는 듯한 것처럼, 마치 생명체가 자신이 그런 자아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비춰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로 구성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더 확산이라는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 능동수송과 수동수송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요런 용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수송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뭐라 그래요? 발음이 좀 구려서 트랜스포트, 옮기다라는 뜻입니다. 나르다, 운반하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여기서 능동수송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액티브 트랜스포트라고 얘기를 하고, 수동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트랜스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보니까 조금 느낌이 오나요?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농도 기울기라는 게 있습니다. 농도 기울기. 자, 농도 기울기라는 말 어렵지 않아요. 쉽게 생각해 보죠. 어느 한쪽에는 굉장히 농도가 높아요. 농도가 높다.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한쪽은 굉장히 농도가 낮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 둘 사이에는 이런 식의 기울기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기울기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기울어져 있으니까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냅두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어떻게 뭐 만지지 않아도 가만히 냅둬도 이 녀석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 농도 기울기를 따랐다. 농도 기울기를 순행했다. 농도 기울기를 역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역행, 거꾸로 가다죠, 그죠? 그러면 역행을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가만히 냅두면 아래쪽으로 내려갈 녀석을 냅두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아래쪽에 있는 녀석을 이쪽으로 끌고 올라가 버리는 거. 이게 바로 농도 기울기에 역행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씩 퍼즐을 맞춰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패시브입니다. 패시브. 여러분 게임에서도 패시브 스킬 알겠지만 그냥 항상 작동되는 거예요. 뭐 그 캐릭터를 골라서 그 캐릭터가 게임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내가 따로 조절을 하지 않아도 그냥 쭉 가는 능력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수송이에요. 옮겨지는 건데 알아서 옮겨지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위에 있는 녀석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알아서 움직이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패시브, 수동수송에 해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농도 기울기를 따르는 것이.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액티브, 여러분 능동수송 같은 경우에는 농도의 기울기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농도 기울기를 역행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좀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가만히 냅두면 내려가는 거를 내려가는 것만 막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끄집어 올라가고 있어요. 힘 들까요? 안 들까요? 에너지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능동수송에는 여러분 에너지를 소모해요.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에너지를 소모를 하느냐 아니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느냐. 이거 두 개가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은 뭐냐? 수동수송으로 나눴을 때 우리는 이제부터 수동수송을 주로 배우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뒤에 넘어가서 확산, 삼투라는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하지만 이 두 가지 현상 모두 다 수동수송에 해당하는 얘기며, 에너지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에너지를 안 쓰는, 농도 기울기를 역행하는 거예요? 아니죠. 자연스럽게 그 기울기를 따라가는 수송 방식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갑시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드디어 확산입니다. 확산. 자, 확산에 대해서 여러분 뭐 여기 있는 내용 하기 전에 간단하게 하나 생각해 보죠. 여러분 자연은요 균형이 맞지 않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항상 균형을 맞추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방구를 꼈어. 그럼 방구 냄새가 저기 뒷자리에 앉아있는 예쁜 여학생의 콧구멍에 들어가게 냅두고 싶어요? 아, 이거 너무 더럽나? 아무튼 뭐 그러고 그런 걸 원치 않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이제 원치 않은데 어쩔 수 없죠. 왜? 방구를 꼈을 때 방구 냄새가 나는 그 냄새 알갱이들은 내 엉덩이 주변에는 많아요. 이제 감 나왔으니까. 근데 교실 전체로 봤을 때는 그 한 곳에만 쏠려 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들을 자연에서 알아서 친절하게 교실에 골고루 퍼지도록 이끌어줍니다. 그게 바로 확산이에요. 그럼 봐보죠. 여러분, 세포 바깥쪽이고 세포 안쪽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세포막이라는 인지질이 두 층으로 쌓여있는 인지질 이중층이 있는 것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여기 보게 되면 산소랍니다. 산소. 작은 알갱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위에는 7개가 있고요. 세포 밖에는, 안에는 하나 있네요. 하나. 그러면 여러분 밖에는 많고
안에는 적죠. 균형이 맞습니까? 균형이 안 맞아요. 균형이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깥쪽에 많은 녀석들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에너지 쓴다고요? 안 쓴다고요? 에너지 안 쓴다고요. 자연의 섭리를 그냥 따르는 거예요. 농도의 기울기를 따라 이동을 하는 것. 근데 우리가 이런 녀석은 단순 확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이 그림처럼 단백질이라는 녀석을 통과하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단백질이라는 녀석을 통과하면 조금 다릅니까? 아니, 달라요. 여러분, 단백질은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너를 위한 전용 통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고요. 자전거도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당연히 인도로 갈 때보다 자동차 전용 도로를 이용할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자전거는 어때요? 인도나 차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하는 게 가장 쾌적하게 갈 수 있고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여러분 포도당이라는 녀석이 나오는데 그 포도당이라는 녀석이 통과하게끔 만들어 놓은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이 녀석보다 그냥 세포막을 뚫고 지나가는 애보다는 조금 더 속도가 빠릅니다. 뭔가 좀 더 촉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촉진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 확산, 여러분 단순 확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포막을 뚫고 지나가는 거고요. 촉진 확산 같은 경우에는 막 단백질을 뚫고 지나가는 녀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뭐 산소라는 녀석이 언제는 이런 식으로 세포막을 통과하듯이 단순 확산을 하고 언제는 이런 식으로 막 단백질을 통과하는 촉진 확산으로 지나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냥 산소라는 녀석은 이렇게 원래 가는 애고 포도당은 원래 이렇게 가는 애라는 거. 알겠죠? 그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녀석을 통과하게 되는 건 이런 식으로 단순 확산으로 하게 되는 예시는 크기가 매우 작아야 돼요. 왜냐면 포도당은 크기가 크죠. 산소에 비해서. 화학식부터가 포도당 C6H12O6 이건데 여러분 O 두 개짜리랑 어딜 비교해요. 그죠? 이게 훨씬 클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은 그 큰 녀석들은 여기를 비집고 가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로를 이용해서 지나가는 거고 쬐깐한 애들은 바로 통과한다. 그리고 기체분자, 아니 크기가 매우 작은 기체분자, 지용성 물질 지질입자. 여러분 대부분 어때요? 소수성을 띠는 물질들. 그러니까 지방이랑 친한, 기름이랑 친한 애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통과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좀 황당할 수 있어요. 선생님, 분명히 인지질이라는 녀석은 인 하나의 아래쪽에 지질이 붙어 있는 이런 녀석이라고 했다. 위에는, 아니, 먼저, 아래는 여러분, 지질이 붙어 있는 거니까 소수성, 뭐 기름이랑 친하다. 이해돼. 근데 위에는 분명히 친수성이라 그랬거든. 그럼 친수성인 녀석을 기름이 친한 물질이 어떻게 뚫고 지나갑니까?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요 인지질이라는 녀석을 요런 식의 그림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리게 되면은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어떤 느낌이냐? 지질의 비율이 훨씬 더 크고 지질의 영향이 훨씬 더 강하게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과하는 거는 여러분 지용성 물질이나 지질입자가 세포막을 통과하기가 더 수월하구나. 여러분 반대로 여기는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수용성 물질이죠. 수용성 물질. 그런 녀석들이 단백질을 주로 통과를 하고 비교적 큰 녀석이어야 돼요. 여러분 작은 녀석이 뭐 그냥 이런 데를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겠죠. 산소 같은 거, 이산화탄소 같은 거 여기 바로 통과를 한다고요. 그리고 전하를 띤 물자, 이온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는 여러분 많이 나오는 건 뭐 나트륨, 뭐 칼륨 이런 녀석들 전부 다 이 막 관통 단백질이라는 녀석을 통해서 확산이 일어난다라는 점. 되나요? 중요한 걸 빼먹어서 요거 마저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보면은 확산 같은 경우 여러분 이거 뭐였어요? 그냥 세포막을 통과하는 거, 우리 단순 확산이죠. 단순. 그 다음에 아래쪽은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여러분 촉진 확산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얘기를 아까 자전거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막 이런 거 얘기했지만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훨씬 더 빨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이렇게 통과를 하는 거는 세포 안팎의 농도 차, 물질의 이동 속도가 여러분 점점 증가를 합니다. 물질의 이동 속도가 점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어때요?
확 증가하죠. 확 증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속도가 증가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프만 봤을 때도 아 이게 단순 확산이구나 촉진 확산이구나 라는 거를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진짜 중요한 점은 이것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소모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한다는 점. 알겠죠? 그죠? 이것은 농도 기울기를 역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퍼져나가는 거예요. 좋아요. 다음 시간에 삼투 마저 할게요.